오늘의 주제는 이제 스타트업 광고주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저희가 한번 Q&A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큰 광고주분들도 많이 다루지만 대행사에 있다 보니까 좀 처음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하고 초기 단계에서 저희한테 대행 의뢰나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좀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딱 브랜드 초기 기준으로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마케터 시각이 다 다르니까 예. 어떤지 내용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소재 vs vs 타겟팅,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이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할지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마케터니까 저에게는 타겟팅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콘텐츠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이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사실 광고주 분들께서 직접 이제 소재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하지만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타겟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를 일단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역할 분담을 좀 한다면 저는 타겟팅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소재는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광고주 분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좀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이 질문이 솔직히 이 7가지 질문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포함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겟팅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뭐 연령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정말 기본적인 오디언스 타겟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키워드나 소재나 확장 소재를 더 신경 쓸 것 같고요. 타겟팅 같은 부분은 이제 배너 광고나 영상 광고를 집행할 때 저희가 자사몰의 픽셀이나 아니면 구글 태그 같은 걸 심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매체들, 네이버를 제외한 그런 매체들을 활용할 때는 조금 더 타겟팅에 신경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게 저희가 콘텐츠가 좋아야 성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타겟팅 같은 부분은 저희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얼마든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컨텐츠 마케터가 나중에는 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저는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뷰티 업종 광고주라고 예시를 들면, 뷰티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색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광고주, 그리고 2030 여성이 타겟이면 그분 광고주분들이 쓰는 타겟팅은 다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광고주가 더 소비자로 하여금 공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 혹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직관적이고 내가 다른 업체보다 하나라도 뭔가 끌리게끔 하는 그런 후킹 포인트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A, B, C 배너 중에 어떤 걸 누를지 소비자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진짜 소재랑 타겟팅은 뭐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그쵸.
근데 또 이제 건희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할을 또 나누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쨌든 저희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뭐 타겟팅이라든지 노출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체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집행 방향성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콘텐츠에 대한 뭐 기획이나 아니면 뭐 고성과 소재를 공유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카피를 같이 짠다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자이너분이나 광고주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시너지가 잘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을 가볼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키워드 입찰가는 높잖아요, 보통. 그래서 예. 대표 키워드 입찰가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또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질문 특히 스타트업 광고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진짜 이 비싼 대표 키워드들은 이미 사실 큰 기업들에 다 잠식을 당해서 더더욱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해본 제안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상위 노출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들어갈 적절한 순위를 포지셔닝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 업계에서 브랜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 좀 비싼 가격 내가면서 무리해서 끼어 들어가 봐야 사실 내 광고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선택받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상위 노출을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잘 살펴보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니면 관리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광고들이 몰려있는 순위에 내가 딱 들어가서 확 눈에 띄는 소재들로 이목을 집중시키면 오히려 더 광고 효과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맞아요. 다음 또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롱테일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3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이제 상세한 문장 형태의 어떤 검색어 그런 것들을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 키워드 대비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광고를 좀 노출해 보는 것을 노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검색어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 키워드에 비해서는 유입량 자체가 적어지기는 하는데 대신 전환율로만 봤을 때는 전환율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광고주 분들께서는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좀 큰 업체거나 아니면 브랜딩이 되어 있거나 광고비를 많이 쓰는 업체들일지라도 관리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여부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건희 대리님 말씀에 첨언을 해보자면 예. 왜냐하면 좀 큰 업체들일수록 워낙 많은 매체를 핸들링 하시고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그 작은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저희도 동종업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여기는 굉장히 광고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그 키워드랑 좀 연관이 없는 소재나 확장 소재나 아니면 뭐 연결 URL을 사용하시고 계시지? 좀 이런 의문이 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연관도가 너무 떨어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곳들을 찾아서 적절한 순위 사이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대신에 저희는 그만큼 또 전략을 잘 짜서 광고를 예쁘게 만들어 놔야 저희가 눈에 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액세서리 같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금반지라는 게 아마 대표 키워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30대 남성용 뭐 24K 금반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 뭐 가족 금반지 추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이렇게 완전 세부 키워드로 어쨌든 노출량은 적으나 니즈가 확실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금반지를 맞추려고 그렇게 검색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당연히 금반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보다 훨씬 그 모수는 적겠지만 한번 검색했을 때 뜨는 업체들 자체도 적고 입찰가도 낮고 그리고 우리 업체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순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래서 파워링크에서는 좀 키워드 발굴이 제일 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 키워드 입찰가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것 같은데 방금 건희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도 다 사용을 해보겠지만 일단 세부 키워드 먼저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첫 전략인 것 같고요. 만약에 광고비가 그래도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검색 광고보다는 DA 먼저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SE보다는 DA 먼저. DA를 먼저.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검색 광고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금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금반지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굉장히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금반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뜨면서 그 키워드 내에서 저희가 입찰가를 기준으로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이 유입되면 여러 곳들을 비교한 다음에 A 업체에서 살까 B 업체에서 살까를 고민을 하시고 보통은 그 안에 들어있는 후기 혹은 상세 페이지 컨디션 그리고 상품의 컨디션 그리고 뭐 파워링크 혹은 쇼핑 검색에서 이탈하셔서 해당 업체 상호명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품 관련된 블로그 리뷰나 카페 리뷰나 지식인 리뷰나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신 다음에 구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직접 전환을 일으키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 스타트업 광고주분들 입장에 기준에서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30% 프로모션을 한대요. 근데 대충 뭐 나이키 뭐 어떠한 바지 이렇게 저희가 상품명을 검색을 했을 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리뷰도 너무 괜찮아요. 그럼 저라면 바로 살 것 같거든요. 애초에 내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도 잘 알고 있고 상품도 너무 예쁜 걸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사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대충 어떠한 라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 상품 라인 뭐 제품 라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다. 혹은 우리는 금을 전문적으로 파는 브랜드다. 아니면 우리는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파는 브랜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고 또 DA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메타든 구글이든 우리 업체만 뜨잖아요. 여러 군데랑 동시에 뜨진 않으니까. 물론 뭐 넘기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같이 뜨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구자에 저희 광고만 뜨니까 직접 유입된 이후에 거기서 객단가가 괜찮으면 직접 전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SA보다는 DA를 먼저 집행해 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좀 제안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 더 무조건 이 대표 키워드 입찰가 부담스러울 때는 SA보다는 DA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정말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3번. 자, 요즘 B급 소재가 꽤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B급 소재가 판매가 잘 된다던데 저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 이거는 좀 케이스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판매하고 있는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내 업종이 무엇인지,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굉장히 좀 럭셔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제품이다, 아니면은 객단가가 좀 높은 제품이다 라면 저는 사실 오히려 B급 소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나의 업종과 제품의 가격, 주요 타겟층 등등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금반지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 업체가 정말 예쁘고 좀 고급스러운 뭐 금반지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뭐 금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금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객단가도 높을 거고 한데 이 고급스러운 제품을 B급 소재로 노출하면 오히려 전환율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좀 구매 전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를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 마케터와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겟마다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브랜드 컨디션마다 좀 소재 라인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계속 뭔가 많은 매체와 많은 브랜드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결국에는 테스트해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샤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명품 브랜드인데도 보통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최근에 많이 20대 30대도 샤넬을 많이 구매하시지만, 어쨌든 메인 주 타겟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메인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같은 명품 라인이라 할지라도 조금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라인이고 좀 더 브랜딩 성향이 큰, 그리고 좀 신제품에 집중해서 광고를 하시고요. 코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샤넬과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도 당연히 많이 다르죠. 근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냥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라고 가정했을 때, 코치는 좀 젊은 연령층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코치에서 되게 추구하는 연령층이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광고 소재를 보고. 왜냐하면 그 모델을 이영지 래퍼로 발탁을 하면서, 맞아요. 네, 그 소재가 완전 B급으로 제작한 소재를 라이브 하는 걸 저는 메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엄청 색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 되게 엄청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프리미엄 라인들을 소개하고 되게 조용하고 아니면 우아한 약간 이런 느낌? 정말 그 디올 광고 같은 막 꽃이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런 광고만 집행할 줄 알았는데, 코치에서 집행했던 광고는 완전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전에 코치에서 집행했던 광고 이미지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모델도 보시면 샤넬이나 디올 이런 것들은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뭐 수지라든지 이런 좀 아이돌들을 사용하지만, 코치는 이영지라는 래퍼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저 브랜드들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B급 소재를 사용해볼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뭐 소재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B급 소재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 같은 데 보면 뭐 사장님 몰래 비밀 링크 열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자주 나와요. 네, 그런 소재들도 굉장히 많고, 뭐 내가 사고 싶어서 할인한다, 막 이런 문구들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히는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간절하게 제발 한 번만 사주세요,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물론 마케터고 하지만
광고인 거 알지만 궁금해서 한 번은 눌러보는 보게 되더라고요. 아, 도대체 어떤 상품 팔길래 저렇게 간절하게 판매하시지 해가지고 눌러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안 좋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쯤은 테스트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돌려봤을 때도 성과가 안 좋으면 과감하게 끄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좀 그래도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역시 저는 전문 마케터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좀 강력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데 어떤 매체가 가장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우리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으신 어떤 그런 광고주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좀 해보자면 광고 집행 시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고려해야 하는 예산이나 목표 타겟 등 일단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무조건 최대한 많은 노출이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DA 광고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비온을 이용한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CPC도 굉장히 저렴하고 제휴 매체 수도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매체 지면에 브랜드를 다량으로 노출하기에 정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DA 매체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 예산이 내가 조금 더 여유롭다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카카오 모먼트의 비즈보드 추천드립니다. 이제 비즈보드가 뭐 다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보면은 내 친구 목록 아니면 채팅창 목록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 줄 뜨는 그 부분이 이제 비즈보드인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갔다는 기사도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건 확실합니다. 95% 이상인데 그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스마트폰 쓴다면 일단 카카오톡은 그냥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실제로 카카오톡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카카오톡 일평균 접속자가 4,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의 그냥 우리나라 국민 전체 수와 맞먹는 수준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 친구 목록이나 채팅 목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굉장히 체류 시간도 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뜨는 비즈보드에 내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다면 효과는 정말 확실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원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브랜딩 목적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도 너무 많고 추천드리고 싶은 매체도 너무 많은데 문제는 비싸죠. 맞습니다. 예산 상관없다면 뭐 네이버 커플보드나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광고비가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어제 업비트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윤남노 셰프의 업비트 피자. 봤습니다. 네. 좋은 거 하시더라고요. 되게 업비트에서.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 엄청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오개 광고, 플리오에서 한참 거의 뭐 버스 정류장이랑 뭐 강남역 이런 데 전부 다 플리오 마사지기로 완전 도배가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상관없다면 하신 거 추천드린데 저희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트업 광고주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 광고주분들은 브랜드를 먼저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솔직하게 피드백 드릴게요. 색다른 시각이네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브랜딩은 돈이에요. 진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광고주분께서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삼성을 어떻게 알게 됐지? 혹은 내가 뭐 애플을 어떻게 알게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가족이 다 쓰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기 업체 얘기만 하니까 혹은 어딜 가도 거기 업체 로고나 거기 CM송이나 거기 광고밖에 안 뜨니까 거든요. 예. 결국엔 다 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브랜딩을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어쨌든 브랜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이미지가 확실해야 그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건데 아직 그러기에는 보통은 스타트업 광고주분들이 이 상품이 잘 팔릴까 저 상품이 잘 팔릴까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내가 그럼 이 상품을 메인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이 상품 기준으로 소싱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 먼저 잡으셔야지 브랜딩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전 조금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환을 먼저 잡으셔서 구매 전환 매출액이 커지고 내가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커지면 거기서 조금씩 그 구매 전환용 광고비와 브랜딩용 광고비를 나눠서 운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글을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구글과 메타. 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노출 매체도 노출 지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쨌든 유튜브 지면이 메인 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지면하고 뉴스 기사, 모비온을 포함한 뉴스 기사 양옆 지면 굉장히 비슷한 지면에도 노출이 되고 뭐 검색, 배너, 영상 형태로도 다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이제는 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맞아요. 유튜브 영상 광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를 잘 안 보는 저 같은 20대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2030 여성분들은 유튜브보다는 인스타를 더 많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메타 광고도 같이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좀 전환 매출액을 많이 잡아서 좀 예산이 남는데? 라고 하면 최근에 또 넷플릭스 광고도 좀 핫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안 본 사람도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광고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넷플릭스도 요즘 굉장히 또 핫한 매체가 되어가고 있죠. 네. 이거는 또 굉장히 색다른 시각을 좀 제시를 해준 네. 이원 대리님이셨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브랜딩이 먼저냐? 전환이 먼저냐? 제가 방금 전에 거의 답을 한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시기도 했고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에 소재랑 타겟팅 중에 뭐가 더 먼저인가 이 나왔던 것처럼 이 브랜딩이랑 전환도 사실 이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두 분 다 너무 중요하고 고르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저는 전환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혜원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브랜딩을 위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노출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브랜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에 집중을 먼저 하시고 많은 전환을 발생시켜서 매출이 상승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가 커지면 그때 그 예산을 이제 브랜딩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도 그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예원 대리님의 생각은? 저는 뭐 앞서 4번 질문에서 거의 답변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초기에 브랜딩 먼저 목표를 잡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되신다면 죄송하지만 거의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예. 아니 근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저는 무조건 전환 먼저 잡고 가자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이거 고민할 게 없어요. 스타트업 광고주분이라면. 물론 뭐 예산이 충분하고 내가 브랜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당연히 브랜딩도 같이 잡아가는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전환 광고를 할 때 브랜드 명을 넣거나 카피를 짜실 때도 브랜드 명과 관련해서 카피를 짜시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전환이에요. 전환이 잘 돼야 내가 다음 달에 광고비를 얼만큼 더 쓸 수 있는지 맞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조건 전환 먼저 잡고 가셔야지 브랜딩 먼저 잡고 가시면 다음 달에 저랑 못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상처를 받으신 광고주분들 계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제 광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파이는 제대로 한번 키워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키워드릴 수 있어요. 저희 또 그 마케팅 인사이드에 저희 인사이트나 포트폴리오 더보기란의 링크를 보시면 스타트업 광고주분들 예산 증액 사례나 성과 개선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독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고주분들도 잘 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일단 광고가 좀 고민이시라면 저희에게 한번 좀 문의를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이요. 급하게 수술.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이커머스 오타가 많이 나네요. 추천하는 매체가 있으신가요? 업체에게 추천하는 매체. 자, 커머스 업체이신가 봐요. 커머스 업체이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에게 추천하는 매체. 저는 제 그 인사이트 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예산 따라 미디어 믹스를 짜드려요. 저는 보통. 뭐 이거는 마케터들 다 공통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매체 5개 쓰신다고 하시면은 한 달에 그러면 한 매체에 20만 원씩 쓰신 건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매체 뭐 검색 광고 얼마 들어요? 스타트업 광고주분들이니까 예. 집행 이력이 없으신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뭐 메타 광고 얼마 들어요? 구글 광고 얼마예요? 틱톡 광고 얼마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 가이드를 조금 드리자면 검색 광고는 해당 키워드의 경쟁도 따라서 광고비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얼마큼 쓰는지에 따라서도 광고비가 좀 천차만별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시려면 100만 원 선으로도 가능하시고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좀 많이 든다라고 하면 몇 천만 원씩도 들고 그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키워드 얼마큼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하시는 거면 150에서 300 정도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에서 700 정도로 시작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세 개 매체가 제일 인기가 많은 매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구글은 어느 정도 메타나 쇼핑 검색 광고의 성과가 잡히면 거기서 많이 잡힌 전환 매출액에 또 저희가 보통은 전환 매출액의 30%를 광고비로 쓰니까 그 30%가 예산이 넉넉하다. 조금 더 쓰고 메타도 쓰고 넉넉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구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 대표님 구글은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산 따라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만약에 첫 달에 광고비 100만 원에서 150 정도다라고 하시면 대표님 조금만 더 써서 150에서 200 정도로 메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100만 원 이하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세부 키워드 발굴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리뷰가 아예 없으신 상태라면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사실 후킹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쇼핑 검색 광고에 노출되는 부분이 찜수, 리뷰수, 뭐 구매 건수, 그리고 상품 이미지, 노출용 상품명 이렇게인데 맞습니다. 그 중에 찜수, 리뷰수, 구매 건수가 없으면 5개 중에 3개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사몰로 메타 광고 조금 진행하시면은 그래도 유입량도 좀 자사몰 유입량도 늘고
브랜드 인지도도 조금 느니까 메타 광고 먼저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거고, 메타나 구글 광고는 자사몰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좋은, 너무 유익한 인사이트였네요. 네. 건희 대리님은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저의 답변은 일단 이커머스 업종이시라면 저는 네이버 검색, 쇼핑 검색 광고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이커머스 업계가 한동안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했어요. 그래서 서로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싸워서 이제 어느 정도 판도가 정리가 되고 그 싸움의 끝에 좀 살아남는 업체와 도태되는 업체가 좀 이제 판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업체 중에서도 저는 2강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2강 중에 하나가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매우 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가장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씩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나 패션 업종, 이런 업종이라면 저는 메타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뷰티나 패션 업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는 대중들한테 어떤 시각적인 어필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광고 소재도 뭐 룩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인플루언서나 모델의 착용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성과도 굉장히 또 좋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 광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인스타그램 당연히 아시다시피 애초에 사진이랑 동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광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좀 효과를 보기 좋은 매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네이버 쇼핑 검색,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에 따라서 내 회사의, 내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 되게 의견이 합쳐졌네요.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메타를 맞습니다.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거의 이때까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늘 7가지 질문이 끝이 났고요. 스타트업 광고주분들께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브랜드 준비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혼자서 하셔야 되고 직원이 대부분은 없고 혼자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답답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 혹은 유튜브 더보기란 하단에 보이시는 더보기에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 여기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라고 하면 마케팅 플랜을 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 저는 스타트업 광고주분들 담당하면 마케팅 플랜을 먼저 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벤치마킹하고 경쟁사를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 대표님 혹시 경쟁사로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웨어라고 칠게요. 예. 그 브랜드 이제 어제 오픈한 유해원 운동복이라는 브랜드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네, 근데 경쟁사가 나이키래요. 그거는 저는 경쟁사가 아니라 벤치마킹사로 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사실 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경쟁사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브랜드와 상품 라인이 비슷한지 첫 번째, 두 번째 객단가가 비슷한지, 세 번째 브랜드 규모가 비슷한지, 네 번째 광고비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나랑 비슷한 이런 컨디션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들어가야 이게 경쟁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사는 내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브랜드인 거죠. 나 나중에는 나이키만큼 저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 나 나중에 저스트 드잇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벤치마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잡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어제 오픈해서 광고비 한 달에 50만 원 쓸 건데 나이키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쓴지 저 모릅니다. 벤치마킹 나이키 500억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광고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광고도 못 하죠, 애초에. 맞아요. 쓸 수 있는 매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쭤본 이유가 경쟁사가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쟁사에서 좋은 점은 저희가 비슷하게 가져가고 경쟁사에서 못하고 있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다르게 가져와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못 잡고 가시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벤치마킹과 경쟁사를 구분하자를 처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문제의 그 귀결돼요. 소재를 참고하실 때도 경쟁사 걸 참고하셔야지 벤치마킹사 거를 참고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30% 오프 이렇게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요. 근데 유해원 운동복 70% 오프 사실 거예요? 곤란하네요. 그렇죠. 저라도 안 사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이키 30% 오프 무조건 사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랑 벤치마킹사를 무조건 분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잡았다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최대 광고비는 얼마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광고비가 적어서 혹은 뭐 저희가 터무니없는 광고비를 사용하시라고 제안을 드릴까봐 좀 공개하기를 꺼려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제 통장 잔고를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맞죠. 남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당연히 오픈하고 싶으시지 않은 거는 이해를 하나, 저희가 어떠한 매체를 얼마를 사용해야 이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는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50만 원인데 뭐 구글에서 전환 매출액 혹은 로아스 뭐 300% 이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건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산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 모든 매체 합쳐서 광고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목표 KPI를 설정하실 때도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스타트업이신 광고주분들 기준으로 마케터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해당 매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브랜드고 이 정도 상품군이 있고 이 정도 객단가고 내가 이 매체에 얼마 정도 쓰면 목표 KPI 뭐 로아스나 클릭률 뭐 CPA 정도는 얼마를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보통 KPI 잡으실 때 반기나 1년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한 달씩 계속 새로 잡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일 때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KPI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조금 단기적으로 빨리 목표를 달성해야 빨리 크더라고요, 업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브랜드를 운영해 보시면 저희가 오래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 냉철하지만 정말 좋은 인사이트였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뭐 원래 사람도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우리 업체의 좀 상황을 판단하고 예산에 따라서 어떤 업체를 어떤 매체에 또 노출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고 고민이 많으시면 저 여기 위에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네. 저희가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컨택 포인트로 남겨주셔도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2탄으로
질문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